안녕하세요. 뉴스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벌써부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 여름은 어느 때보다 폭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더위는 극심해져서 온열 질환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폭염을 이길 수 있는 건강 수칙을 좋은 가정의학과 김응수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5월에 때이른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농작물 피해도 극심하고 또 마시는 식수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인데요. 이럴 때 건강도 상하기가 쉽습니다. 뙤약볕에 오래 있을수록 일사병이나 또 열사병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폭염이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합니다. 통상 30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인데요. 폭염주의보는 대개 6월에서 9월 사이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하고요. 폭염경보는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합니다. 사람의 체온은 정상적으로 이른 아침에 36도, 늦은 오후에는 37.5도로 주간 변동을 보입니다. 네. 정상적인 신부 체온은 36.5도에서 37.5도에까지 유지되면서 운동 시에는 4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이것은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체온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 때문입니다. 장시간 더위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체온 조절 중추가 능력을 상실하면서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열 관련 질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 관련 질환은 가벼운 열발진, 열부종, 열실신, 열경련부터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당뇨나 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온열 질환에 노출되기가 더 쉽다고 하거든요. 특히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고혈압 환자에서는 더위는 혈압의 변동을 유발해서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인체가 더위를 느끼게 되면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활발해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하루 동안에 혈압이 들쭉날쭉 오르내리는 혈압 변동을 일으켜서 혈관에 무리를 줘서 고혈압 환자의 심내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혈압 변동폭이 높은 사람은 뇌졸중 발생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네. 탈수를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고요.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지고 끈끈해져서 혈관의 흐름을 방해해서 혈압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무더위에 노출되게 되면 탈수가 되면서 혈액의 농도가 진해져서 일시적으로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합병증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장시간 더위에 노출되게 되면 혈당 조절 기능 자체가 저하돼서 고혈당 증상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며 이로 인해 현기증을 느끼면서 낙상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에서 날씨를 전해드릴 때가 있는데 한낮에 이제 햇빛을 쬐다 보면 가끔씩 어지러울 때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온열 질환에 걸리게 되는 경우에 얼마나 위험한 거죠? 네, 아무래도 지난 그 3년간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환자는 30명이었고요.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가 13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열 관련 질환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혹서기에는 평소보다 4배 이상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 15.7명이 방문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열 탈진이 46%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고요. 열 관련 질환은 외부 기온이 31.2도를 넘으면 1도 상승할 때마다 상대 위험도는 1.69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열 관련 질환은 노인이나 특히 4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네. 열사병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치료하게 되면 사망률은 약 10% 이내로 밝혀져 있는데요. 예후가 안 경우는 저혈압이라든가 기관 내 삽관, 혈액 응고 장애, 고령 등이 있습니다. 열사병의 합병증으로 중추신경계 손상이 오는 경우가 2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사병에서 횡문근 융해로 인한 마이오글로빈 요증이라든가 신장 손상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열사병은 대개 장기 합병증은 없지만 마비라든가 언어장애, 집중력 저하, 운동 실조증 이상의 중등도 이상의 신경 이상의 후유증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열 관련 질환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열 관련 질환이 의심될 때는 먼저 목숨이 위험한 긴급 사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는
서둘러서 119 구급대를 요청해야 되고요. 구급대 도착 직전까지는 몸을 차게 유지해야 합니다. 네. 현장에서 기본 응급조치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신부 체온 상승 기간과 합병증과는 비례하기 때문에 열사병이 의심되면 일단 냉각요법을 실시합니다.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서 옷을 벗기고 가능한 빨리 몸을 차게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물 혹은 얼음물이 냉각요법으로 적당한데요. 이동식 수용 욕조에 찬물을 붓고 얼음을 넣어서 침수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침수가 불가능하면 미지근한 물이나 혹은 찬물을 뿌리면서 수건이나 부채로 붙이면서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합니다. 얼음 주머니가 있는 경우는 목이라든가 겨드랑이, 서해부 등에 대서 열을 식혀주게 됩니다. 네. 또 환자의 응답이 명료하고 의식이 뚜렷할 때에만 물 또는 카페인이 없는 이온 음료를 먹입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마시게 되면 물이 기도로 흘러들어가서 질식사할 수 있으므로 절대 물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또 주의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 건강인데요.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이 될수록 눈도 상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이야기죠? 네, 아무래도 무덥고 맑은 그런 날씨에는요, 강렬한 햇빛에 많이 노출돼서 많은 안과 질환이 유발되게 됩니다. 자외선은 백내장이라든가 황반 변성, 눈 흰자위에 군살이 자라 들어가는 익상편, 또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글라스 사용이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선글라스는 자외선 중에서 UVB는 99%, 또 UVA는 50% 이상이 반드시 차단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색깔이 짙은 렌즈가 자외선 차단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색의 종류라든가 또 짙고 옅음은 자외선 차단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또 요즘처럼 더울 때는 탈수 현상도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갈증이 날 때 물 대신 시원한 아이스 커피나 주스를 마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갈증 해소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아무래도 수액 보충이 그 열 관련 질환의 예방에 가장 중요하고요. 포도당, 전해질 용액이 순수한 물보다는 더 효과가 좋습니다. 과도한 수액 보충으로 또 저나트륨증이 유발되기도 하는데요. 체내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알코올이라든가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이뇨작용이 일어나서 탈수가 오히려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열사병은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요. 열사병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기상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의복, 또 수분 공급, 서늘한 휴식 장소 확보 등이 중요합니다.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야외 활동을 좀 삼가야 되고요. 자주 휴식을 취하고 물과 전해질을 적절하게 보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에서 3%의 경도의 탈수로 인한 경기 능력 감소는 15에서 20% 정도입니다. 수분 섭취 요구량은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수분 보충은 당분, 전해질을 동시에 보충해야 하고요. 약간 짠 음식과 스포츠 음료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수분 손실의 정도를 파악하는 좋은 지표는 운동 전후의 체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수분 보충으로 이전 몸무게로 돌아갈 때까지는 운동을 다시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이라든가 스포츠 음료,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의사 상담 후에 물을 마셔야 하고요. 또 시원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로 햇빛을 차단해야 하고요. 시원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헐렁하거나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는 게 좋고요. 네. 흰색이라든가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은 복사열 반사에 유리하게 됩니다.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하는 게 좋고요.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